두 마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슈퍼셀의 횡포로 인해 두 마리가 사라지고 단 한 마리만 남게 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외로운 카드 파이어 스피릿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할 카드 중에선 조금 귀여운 편이면서도 엄청난 자폭 데미지를 넣는 사이코 카드죠. 예전에 고인물 유저분들은 아시다시피 파이어 스피릿의 엘릭서는 원래 2였습니다. 유닛도 3마리였죠. 하지만 지금 파스는 1엘릭서, 유닛도 1마리입니다. 어쩌다가 슈퍼셀은 파스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왜 파스는 버프와 너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왜 이따구로 됐는지 한번 파이어 스피릿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역사 시간 바로 가시죠. 자, 파스는 겁나 오래된 카드인데요. 벌써 출시한 지 9년이 넘었습니다. 때는 2016년 5월 용광로, 가드, 라바, 스파키, 광부와 함께 출시된 스피릿 카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스의 맨 처음 모습은 이 엘릭서의 일반 카드였고 유닛은 3마리였습니다. 어떤 카드였냐? 이제 저기 보이면은 3마리가 한꺼번에 달려가 차례대로 자폭을 조지는 상대 입장에서는 아주 소름이 돋는 카드죠. 당시에 이제 고블린 통과 미니언을 잡아주는 꽤 좋은 카드였고요. 문제는 체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전 한 방에 골로 가는 수준. 타워 데미지 2번 맞으면은 물론 타워에 붙기만 하면은 300이 넘는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카드였지만 타워에 데미지를 넣을 일이 거의 없죠. 이때 또 하필 유저들은 감전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파스가 활약하기는 조금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출시하자마자 구린 카드로 등극이 된 파스는 유저들이 잘 쓰지 않았고 출시 후 몇 주 뒤에 바로 버프를 받습니다. 바로 파스의 광역 피해 반경이 1.2타일에서 1.5타일로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공격 범위가 증가를 해서 바바리안, 미니언 패거리, 파스의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됐습니다. 첫 버프를 댔고 파스의 인기가 좀 시작될 걸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픽률을 좀 저조했습니다. 이제 메타를 보면은 여전히 파스가 활약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6년 10월 파스가 떡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석궁 때문에. 그 당시 석궁 덱을 기억하시나요? 인타와 푸세가 들어간 아주 끔찍한 석궁 덱에는 파이어 스피릿도 같이 있었습니다. 석궁 앞에 짤짤이를 파스가 잘 잡아줬죠. 하지만 파스는 금세 아스로 교체가 돼서 그렇게 인기를 유지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로자나 엘바랑 쓰면서 꽤 나쁘지 않은 시너지를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상위권에선 인기가 없고 그냥 하위권에서 넷발 전사들의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바 뒤에 파스를 붙이면은 선량한 무과금 유저들의 절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7년 감전이 너프를 받고 고블린 통을 한 방에 못 잡게 되자 감전 픽률은 떨어지고 짤짤이 덱이 증가를 했는데 그때 역시 감전에 약했던 파스도 픽률이 떡상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파스를 넣었던 덱은 역시 호블린 통 덱이 많았죠. 호그와 고블린 통 들어가고 뒤에 파스까지 붙인다? 당시 감전 딸깍으로는 절대 수비 안 됐습니다. 이렇게 파스는 잠시 동안 좋은 픽률을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잠시 동안 다시 파스는 밀려났습니다. 이게 파스를 계속 쓸만한 메리트가 없었는데 아스와 같은 더 좋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파스를 채용하진 않았죠. 또 파스를 버프시키면 용광로가 날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슈퍼셀도 좀 파스에 대해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파스는 쓰지 않고 통나무 같은 스펠을 더 추가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죠. 이러니 파스의 픽률은 그냥 눈물이 났고 드디어 슈퍼셀이 나섭니다. 2018년 7월 파스의 공격력이 5% 증가. 5%면 진짜 나쁘지 않은데? 이제 파스의 시대까지는 아니었고요. 솔직히 성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플라잉 머신 한 방에 조지거나 고블린통 완막하는 정도 쓸만은 했죠. 하지만 파스의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바바리안 통과 눈덩이. 아니 둘 다 스펠이잖아. 파스는 유닛인데? 그래도 파스의 자리를 뺏기에는 충분한 카드였죠. 버프를 받은 파스도 유저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통, 눈덩이, 통나무, 감전 이렇게 스펠이 많은데 굳이 리스크가 있는 파스를 쓸 필요가 없었죠. 그나마 로자랑 쓰기도 했는데 눈덩이나 바통으로는 미니언 패거리 같은 이런 짤짤이를 한 방에 잡을 수 없죠. 하지만 파스는 가능했다. 그런 장점이라도 이용해서 그냥 어거지로 파스를 쓰는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저들은 극히 일부였죠. 파스의 픽률은 0%에서 1%대로 유지하면서 2019년을 그렇게 의미 없이 보냅니다. 사실은 2020년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파스는 용광로와 함께 나락의 삶 유튜브를 찍고 있었고 6월에도 너프를 받는데 유닛간 배치 시간이 0.1초 증가하는 파스만 받은 너프는 아니었지만 긍정적인 벨페는 아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0년 9월 벨페가 뜹니다. 다행히도 버프를 받는데 광역 피해 반경이 1.5에서 1.7타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센 버프는 아니죠. 하지만 슈퍼셀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버프를 먹이면서 공지를 했습니다. 파스는 다른 스피릿처럼 하나의 스피릿으로 리어크를 시키고 싶었다.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동안 일단 용광로와 파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버프를 시켰다. 조금만 기다려라.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파스의 리어크는 거의 확실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은 파스를 말렙 찍은 유저들이 해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슈퍼셀은 게을렀습니다. 2021년 6월 9개월이나 지나서야
드디어 파스 리어크가 찾아옵니다. 마침내 파스는 엘릭서가 2에서 1로 바뀌고 유닛도 2마리가 사라진 1마리로 변한 거죠. 와, 바뀐 지 벌써 4년이 지났구나. 이때 파스는 유닛이 2마리 사라지는 대신 체력이 109% 증가, 피해량 6% 증가, 사정거리마저 0.5타일 증가, 피해 반경까지 2.5타일로 증가, 그만 증가해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슈퍼셀은 작정을 하고 파이어 스피릿을 많은 유저들이 쓸 수 있게 개조를 시킨 것입니다. 이 리어크로 당연히 데미지가 기존보단 약해졌지만 체력이 증가한 이 한 마리 파스는 타워 데미지를 3대 맞아야 죽는 체력이 됐고 여전히 고블린이나 라바펍 한 방에 잡아주던 좋은 1 엘릭서 카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전이나 눈덩이에도 죽지 않고 멀쩡한 파스는 사정거리가 증가했기 때문에 볼러 같은 유닛에 깔려 죽지도 않고 먼저 3방을 때리는 모습 볼 수 있죠.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잔뜩 생겨난 파스는 신이 나가지고 고블린 텅도 쉽게 완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1 엘릭서가 3 엘릭서 고통을 녹여버린다고? 아니 이거 예전보다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그쵸, 1 엘릭서로 이 정도 효율을 보여주는 카드? 이건 안 쓸 리가 없다. 뭐 고드릴이나 해돌 덱에 파스를 넣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고통 유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파스의 레어크로 분노한 고통 유저들이 거의 뭐 시위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폭동이 무서워진 슈퍼셀은 9월에 광역 피해 반경을 2.3타일로 감소를 시켜서 고블린 통을 완막하지 못하게 수정을 했죠. 하지만 해골과 같은 카드를 두면은 완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럴 바에는 그냥 통나무 굴리는 게 더 마음 편하고 그 후에는 11월 챔피언이 출시하면서 3사이클을 이용한 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아처킨 로호 덱이죠. 아주 개같은 수비를 보여주는 덱인데 거기에 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파스가 아스를 넘어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12월 또다시 파스의 너프 시기가 옵니다. 이번엔 사정거리가 2.5타일에서 2타일로 감소, 점프가 조금 더 느려져서 다시 본래 돌에 깔리죠. 상대 유닛한테 먼저 털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너프로 픽률이 조금 줄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 능력적 광부가 출시. 능광이랑 파스랑 무슨 상관? 능광 고통 덱에 파스가 들어가 있다. 야, 이 파스가 아주 뭐 챔피언이랑 찰떡인 카드죠. 슈퍼셀은 이걸 보고 조금 더 때려도 되겠는데? 2022년 8월에 또다시 너프를 때립니다. 이번엔 피해량이 9% 감소하는 꽤나 아픈 너프였습니다. 이 너프로 라바펍을 한 방에 잡을 수 없게 되었죠. 픽률은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예전처럼 1%의 픽률은 아니었지만 이젠 메타덱에서 파스를 보긴 힘들었죠. 3% 정도의 픽률을 유지한 파스는 2024년 동안 어떠한 버프나 너프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갑니다. 용광로도 거의 쓰지 않는 상황이라서 랭겜에서 파스를 잘 볼 수가 없었죠. 거의 잊혀진 카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잊혀진 카드가 된 파스는 2025년 2월 갑자기 버프를 받습니다. 사정거리가 2타일에서 2.5타일로 증가한 건데 이러면 다시 본래의 돌에 깔리지 않게 되었죠. 이랬다 저랬다 오지네. 이러면 용광로도 같이 버프를 받은 셈인데 사실 뭐 파스의 버프보단 이거는 용광로를 버프시키고 싶어서 벨페를 한 게 아닐까. 이 버프로 파스의 픽률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보면은 파스는 뭐 랭커덱에 들어갈 정도로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 벨페를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고드릴 덱이나 뭐 고블린통, 해골통 등 짤짤이 덱에서 1인분을 묵묵하게 해주고 있고 픽률 같은 경우는 랭크 게임에서 3%, 천상계에서는 8%대로 이제는 더 이상 너프나 버프를 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좀 안정적인 카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천상계에서 8%, 35등의 픽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 성능이 구린 카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현재까지 오면서 파스의 역사를 봤습니다. 지금 뭐 카드가 나쁘지 않은 거 보면은 슈퍼셀의 파스를 한 마리로 바꾼 것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마리일 때 파스가 좀 그리우시나요? 아니면 지금 파스가 나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카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